As for the statistics, for the way we played, I'm really pleased. I think so. Yeah, apparently it was a replay, but yeah, the performance. To be honest, it's quite similar what I've done many years here. But all the time was Son or Kane for the quality with nothing they score. But yeah, today we performed incredibly well. Whooped Everything. From the minute 1 until 95. 1분부터 95분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다는 펩의 인터뷰는 승리와 함께 그가 추앙하는 축구 방식에서도 압도했다는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토트넘 경기와 비슷했다는 말에는 그동안 그가 토트넘을 상대할 때 보여온 광기 어린 승부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If you were to complete the treble this season though, what would be the next challenge for you? I scored a goal against the Spurs away. Possible? So I stay because I want to beat the Spurs away. 맨시티는 토트넘 원정에서 오래도록 득점하지 못했고 펩이 상대하는 것은 토트넘이란 클럽 이전에 자신의 모든 철학이 녹아있는 축구와 정반대 노선에 있다 증오하는 축구 형태와의 대립이었습니다. 펩은 점유율 축구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 감독이 되었고 승리를 전리품으로 여기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점유율 축구의 반대 지점엔 카운트 어택 축구가 있고 그 형태의 축구에서 토트넘은 PL의 아이콘 같은 클럽이었습니다. 펩과 케빈 데브라이너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그들에게 축구의 형태가 단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넘어 사명감에 가까운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Ik denk dat hij mij gewoon een ander soort manier van voetbal heeft leren kennen. Ik denk iedereen die met Pep heeft gewerkt, leert gewoon een andere filosofie van voetbal. Winnen is belangrijk, filosofie is belangrijker. Ik denk dat veel mensen dat niet snappen bij hem. Hij gaat liever een match verliezen op de manier dat hij wil spelen dan een match winnen die op de counter. Dat kan hij niet. Dat is niet hoe hij voetbal wil zien. Dat is niet de manier dat hij wil spelen. Dus dan geniet hij niet van voetbal. Als hij zo moet spelen, zou hij gewoon geen trainer meer zijn. Dus uiteindelijk, voor mij is dat ideaal, want ik wil op dezelfde manier spelen. Dus dat komt goed uit voor mij. To score a goal, you need the ball. So as much you have it and your percentage is higher, you have more chances to score a goal. We believe we play with 11 players, not with 10, and even the goalkeeper has to involve in the way we want to play. I want to see my team try to play offensively. It's simple like that. And that is my philosophy. That's the principle number one. 볼소유에 미쳐있는 감독이 90분 내내 상대를 압도하다가 토트넘의 단 한 번의 역습을 허용하고 경기장 절반을 달려간 손흥민의 득점으로 경기가 끝났을 때 어떤 감정을 품었을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펩 축구의 높은 라인과 손흥민의 뒷공간을 허무는 특장점은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바디와 손흥민이 유독 맨시티의 많은 득점을 터뜨린 것은 우연이 아니고 펩의 입장에서 자신의 축구와 지독히 삼성이 맞지 않는 클럽은 토트넘이었고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드디어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 득점과 승리 모두를 가져간 펩은 나름의 복수에 성공했고 토트넘에 집착하던 그의 성향은 상식적인 기준에선 지독하리만큼 강한 승부욕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트로피를 가지고 트래블에도 성공한 감독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축구계를 떠나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쌓았고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직업의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지금 당장 100억을 주면 회사에 그날 바로 사표를 쓸 회사원은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스트레스 지수로 언제나 상위권을 다투는 축구 감독에 종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돈 이전의 동기부여입니다. 선수 출신 감독 대부분은 선수보다 감독의 스트레스가 압도적이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클럽 감독들은 5년 정도의 경력으로도 이미 충분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승을 거듭 차지하고도 여전히 정상을 노리는 감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감정,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스스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가장 근접한 대답입니다. 모든 트로피를 가진 감독이 아무 트로피도 없는 토트넘에게 전의를 불태우며 반드시 득점하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사실 팬의 입장에선 가혹한 이야기였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꼭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챙기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냐며 어이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과 맨시티의 최근 커리어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펩은 그런 성향이기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세계 정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승했으니까 토트넘에는 졌어도 괜찮다 그런 감정을 품을 사람이었다면 가장 치열한 경쟁 무대에서 최고가 되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로피라는 거창한 목표뿐 아니라 자신의 축구와 대립하는 상대에 대한 소규모 목표,
종류별로 차근차근 격파하며 자신만의 무적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각 분야의 2등, 3등이 아닌 1등 언저리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기준과 지독한 자기 철학을 추앙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패백은 볼점유와 공격을 통해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구사하고 그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적을 박살내는 노선입니다. 여기서 토트넘에게 또 다른 포커스이자 복수의 대상이 발생합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은 자타공인 역습 축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축구로 챔스에서 맨시티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토트넘은 역습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축구는 최후방에서 빌드업을 출발하고 높은 라인을 형성하며 볼 소유권을 유지하며 경기 내내 공격하고 싶은 축구, 즉 펩 과르디올라처럼 요한 크루이프 축구에서 파생된 형태입니다. 오늘 뼈아픈 것은 패배뿐 아니라 솔직히 이때까지 경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펩 과르디올라의 인터뷰입니다. 1분부터 95분까지라는 발언은 덤입니다. 점유율 축구끼리 맞붙었지만 같은 형태의 축구에서 맨시티가 경기 전체를 압도했다는 자신감이었고 이번엔 승리까지 챙겼다는 2연타였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무려 아스널을 상대로도 볼점유에 앞섰고 중하위권 팀들에겐 8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이 패배한 경우의 다수는 맨시티가 토트넘에 졌던 경기처럼 몇 번의 역습에 무너진 경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은 맨시티에 완전하게 전반전 점유율을 뺏겼습니다. 토트넘이 의도하고 수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원하는 라인업을 구성했음에도 타이에 의해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패배의 자신감과 달리 토트넘은 그래도 후반 볼 소유에 어느 정도 성공하며 최종적으로는 43대 57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슈팅수 1대 18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43%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맨시티의 18개의 슈팅은 그들에게 토트넘의 박스는 놀이터였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포스텍 감독은 팬만큼이나 공격 축구에 집착하는 성향입니다. 그의 모든 인터뷰는 승리와 동시에 어떻게 이기는가에 상당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축구 스타일뿐 아니라 그가 성격마저 펩과 닮았다면 오늘 경기는 단지 승부에서 패배했다가 아니라 원하는 축구에서 패배했다는 더 큰 아픔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득점하기 위해 맨시티에 남는다는 거대한 발언까지 했던 펩처럼 다음 맨시티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와 후반기 리그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맨시티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 손흥민이 돌아온 이후인 4월입니다. 그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승리의 주인공뿐 아니라 누가 더 공격하냐는 마초적인 승부가 포함됩니다. 공격에 미친 두 감독은 프레스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기에 바쁘지만 경기장은 결국 승부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전장입니다. 그 경기에서도 1대 18 같은 압도적인 슈팅 차이로 경기가 마무리된다면 결국 토트넘의 숙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스텍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펩이 맨시티를 조련한 시간과 포스텍 감독의 시간은 현재로선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축구가 재밌는 이유는 이기고 지는 승부뿐 아니라 소괄적인 승부, 그리고 가치와 가치의 대결이 무궁무진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피와 퍼거슨의 대립, 벵거와 무리뉴의 관계, 그리고 펩과 클롭, 그들 모두는 연령도 성격도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은 지독하리만큼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포스텍이 그런 거물들의 이름과 함께하기 위해선 커리어와 스타일이란 두 가지 거대 목표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방법뿐이고 역시 패배를 증오하는 승부사의 본능이 불타야 합니다. Michael and Ryan, you can dispose them out. Oh, Scholesing. Sorry, Scholesing. And up front, Wazan. All these runs into the channels. Anyway, don't lose, eh? Don't bloody lose. Last game was a 5-each draw. Then years ago. Lukaku comes on and scores a hat-trick against them. Has anybody ever scored a hat-trick against you? We did. Actually, not Ronaldo did, didn't he? You'll see the keep it. 손흥민은 카타르 호텔에서 팀의 탈락을 지켜봤습니다. 피파 랭킹 132팀과의 무승부에 이은 압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은 위에 언급한 이름들과 비교하여 절대 부족하지 않은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선수에게 사우디와의 16강전, 나아가 4월 맨시티와의 2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승자는 한 명입니다. 냉정한 세계라 불리는 이유이고 모든 선수들은 매 시즌 패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시의 승리에 모든 것을 잊고 누구보다 행복해합니다. 그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선 최고조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패배하는 순간 이기는 다음을 기대하며 똑같은 발걸음으로 운동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축구는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고 패배 축구는 현대 축구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정점에 군림하는 현대 축구의 신에게 손흥민을 비롯한 도전자들이 매년 도전하고 깨지고 환호하길 반복하는 축구 서사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